자,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문제풀이를 중단원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 9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이 이제 쌍곡선으로 갑니다. 쌍곡선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자, 9번에 보니까 점근선이 y는 뭐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다 이 말이죠. 맞죠?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쌍곡선이 뭐 쌍곡선도 사실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점근선을.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a분의 b가 2분의 1이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a가 2b인 관계가 일단은 성립한다. a, b 둘 다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점이 지금 현재 4,1을 지난다고 돼 있죠. 맞죠? 4,1을 지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맞죠? a가 2b니까 일단은 이 식에다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플러스 1이 될지 마이너스 1이 될지는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식의 그 관계를 보고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4,1을 했을 때 현재 봅시다. 아마 플러스 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일단은 계속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결정을 할게요. 자, 4,1 대입하면 x 4, 4, 16 y는 1이 될 거고요. a가 2b였으니까 a 대신에 대입하면 4b 제곱이 될 거고요. 요거는 b 제곱이겠죠. 그쵸? 이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현재. 그런데 얘를 계산해주면 약분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보이죠? 약분이 되면서 b제곱분의 4, b제곱분의 1이니까 b제곱분의 3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이미 이거 양수죠. 맞죠? 양수입니다. 양수. 0보다 큰 수입니다. 좌변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변이 음수면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b제곱분의 3은 풀마 1이 아니라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맞죠? 근데 이놈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b제곱이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b제곱이 3이니까 여기 관계에 따지면 b는 2분의 a니까 다시 대입하면 4분의 a 제곱이 3이 돼서 a 제곱이 10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변이 1이라는 걸 알고 a 제곱과 b 제곱을 구했기 때문에 결론을 지으면 12분의 x 제곱 빼기 3분의 y 제곱은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쌍곡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뭐 초점에 대한 초점이 x축에 있다 y축에 있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1이 될지 마이너스 1이 될지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플러스 1,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점근선은 그냥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결정을 해줘야 되고 a제곱과 b제곱을 구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입니다. 10번. 10번 보입니까? 자, 10번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형태로 나오면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언급을 하고 있죠. 그쵸? 자, 일단은 이 모양을 우리가 기본적인 표준형의 모양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4를 나눠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1. 자, 요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표준형이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이 4고 b제곱이 2네. 그죠? 그 다음에 초점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었죠. 맞죠? 이렇게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대략적으로 그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초점이 있고, 여기도 초점이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 직각이 되더라가 핵심이죠. 그쵸?
직각이 되더라가 핵심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낸 정보들을 여기 하나씩 적어보자라는 겁니다. 적어보자. 자, 여기서 초점이 C가 루트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놈이 마이너스 루트 6,0, 요놈이 루트 6,0,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F'에서 이 F까지 이 전체 길이가 2 루트 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현재 이 PF와 PF' 길이는 모릅니다. 그래서 안 쓴 문자 S와 이 길이가 T라고 해봅시다. S와 T라는 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차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T가 더 길죠, 맞죠? 첫 번째 식인 T-S가 주축의 길이가 되죠, 맞죠? 주축의 길이는 여기서는 2A니까 구해보면 여기서 A가 2죠, 그쵸? A가 2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4.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T-S가 4라는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성립하겠죠, 맞죠? S제곱 플러스 T제곱은 요거 제곱 4, 6, 24라는 값이 나오겠죠, 맞죠? 예. 그래서 이 두 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넓이는 2분의 1 ST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복작복작 할 필요 없이 요 1번식을 제곱하면 됩니다. 1번식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T-S의 제곱은 4, 4, 16이 됩니다. 좌변을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2ST 플러스 S제곱은 16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X제곱 더하기 T제곱이 있네요. 그죠? 이게 24잖아요. 24. 24가 대입이 되고요. 그럼 한 번 더 정리하면 요놈 더하기 24가 16이니까 그죠? EST는 넘기고 마이너스 8인데 없앴죠, 맞죠? 8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ST가 4가 나오니까 맞죠? ST가 4가 나오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분의 1 ST는 뭐가 되겠다? 2가 된다라는 겁니다. 2가. 아우, 돌고 복잡하다, 그쵸? 이 네모 안에 그래도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항상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전부 다 표준형의 모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외웠던 그 각각의 공식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끝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모양이 된다. 그럼 x제곱 밑에 있는 게 a제곱 값이고 y제곱 밑에 있는 게 b제곱 값이 된다. 그죠? 근데 초점에 해당하는 c제곱과 a제곱 b제곱 사이의 관계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가 쌍곡선에서의 관계더라. 그래서 4 더하기 6 했더니 c의 값이 루트 6이 나오고 나중에 할 거지만 a 값만 구해보면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제가 다시 간략하게 옮겼고요.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포물선이든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정의가. 그래서 정의를 쓰면 어떻게 된다? 길이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긴 거에다가 짧은 걸 뺐더니 주축의 길이가 된다. 여기서 주축의 길이는 x축에 있기 때문에 a 값이 2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구했던 2를 대입하면 t-s가 4라는 걸 먼저 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면 s제곱 더하기 t제곱은 2루트 6의 제곱 24가 되더라. 여기서 t는으로 바꿔가지고 찢고 복구해서 s값 구하고 t값 구할 수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정의했던 이 s와 t라는 길이에 의해서 2분의 1 st로 구할 수가 있고 요 두 식에서 이 식을 제곱했더니 t제곱과 s제곱과 st가 다 나오더라는 거죠. 맞죠? s제곱과 t제곱의 합이 24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먼저 소거시켜주고 대입시켜주고 st의 값을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한 st의 값을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S와 T를 각각 구하지 않아도 되더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도전 문제입니다. 도전 문제. 도전 문제 11번, 12번, 13번이 있고요. 일단은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걸 여러분이 계속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여기서 이 포물선식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자, 도전 문제 11번. 됐나요? 네. 자, y제곱은 2x라는 포물선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4px 모양을 만듭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p 값이 나오죠, 맞죠? 항상 4x 이게 기본 형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 먼저 구했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 상황에서 우리가 상황을 정리를 해보니까 자, 포물선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아래쪽은 중요하진 않지만 예, 이렇게 있는데 자, 초점이 있고요. 초점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좀 가까이 그릴게요. 자, F가 있습니다. 뭐 기록해보면 2분의 1,0였겠죠. 자, 이 초점을 지나고 지금 어떤 한 점을 잡아주는데요. FP는 PQ가 되도록 잡는답니다. 근데 여기서 FP가 3이랍니다. 길이가. 이게 P고요. 근데 FP의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같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때 Q의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좌표. 야,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포물선 문제는 무조건 초점을 구하고 준선을 구합니다. 바로 제가 준선을 끌게요. y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준선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p의 좌표를 아마 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거든요. 지금 fp 길이가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점으로부터 한 점까지 거리가 3이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를 h로 잡는다면 ph도 뭐가 돼야 되겠다? 3이 돼야 되겠죠. 그죠?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니까? 거리가 2분의 1이니까 아하, P에 뭘 구할 수 있다? P에 X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까지 길이가 3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분의 5겠죠. 맞죠? 2분의 5가 됩니다. 우리가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P는 2분의 5 콤마 무엇이 되겠죠. 맞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일단은 B라고 해놓고 대입해서 구해야 됩니다. 대입해서. 요까지는 대입해서 구해야 됩니다. 이 관계식 자체가 y제곱 이꼴 2x였기 때문에 2분의 5, b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분의 5, b를 대입했더니 b제곱은 2분의 5 대입하니까 5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b는 루트 5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죠. 여기 위아래 생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위쪽을 구하기 때문에 아하, 결론적으로 p의 좌표는 2분의 5, 루트 5구나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제가 아까 그리다 말았는데요. 핵심은 닮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닮음. 자, Q에서 수선을 내려볼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됐나요? 그럼 여러분 뭐 보이십니까? 삼각형이 보이죠? 삼각형이. 보입니까? 네. 그래서 이 삼각형의 길이 관계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Q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P, F, Q가 있죠. 그쵸? 맞습니까? 근데 보세요. F의 좌표가 2분의 1,0이니까 실제로 요 지점 요게 2분의 1,0이었고 이게 2분의 5, 무엇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뭐다? 2분의 5 빼기 2분의 1을 해야 되니까 2가 나온다라는 거죠. 2. 그러면 요 길이가 같다라는 말에서 1대2 닮음이니까 요 길이도 똑같이 2가 될 거란 말이고요. 요게 지금 루트 5 좌표였기 때문에 또 닮음이니까 2배가 돼야 되겠죠.
타임을 잘못 잡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P의 좌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Q의 좌표의 X좌표는 P의 X좌표보다 이만큼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Q의 X좌표는 2분의 5 더하기 2니까 2분의 4를 더하니까 2분의 9, Q의 Y좌표는 그대로 나와있죠, 맞죠? 2 루트 5 이렇게 하면 끝! 됐죠? 그래서 정의를 이용해서 P좌표를 알아내고 P와 Q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 수선을 내리면 직각삼각형들이 되기 때문에 닮음인 삼각형이 돼서 닮은 B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1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2번. 케플러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케플러의 법칙 압니까? 지구과학에 나오는데 면적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태양계의 모든 거는 타원의 형태를 그리는데 면적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면적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무슨 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 되게 많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해서 타원의 궤도를 그리는데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행성까지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행성의 속도를 V라고 한다면 타원 궤도의 장축과 타원 궤도가 만나는 두 지점에서의 RV 값은 항상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장축과 아이고야 참 진짜 장축과 만나는 두 지점에서 양쪽 지점이겠네요. 그럼 여러분 그림으로 살펴보면 볼게요. 그림으로 살펴보면 봅시다. 어떤 행성이 있는데 타원을 위주로 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초점 한쪽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장축이겠죠, 맞죠? 그러면 이 행성이 여기 아니면 여기 있을 때, 그죠? 이 R1이라 하고 이걸 R2라고 했을 때, 그쵸? 요때의 속도를 V1, 요때의 V2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 그쵸? 이때 R1 V1하고 R2 V2가 같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제가 지구과학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잘못되면 정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2C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좌표로 만약에 옮긴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또 다른 초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색깔을 다른 걸로 할게요. 또 다른 초점이라고 했을 때 태양을 F 다시라고 할까요? 또 다른 지점을 F라고 했을 때 요까지 거리가 C라는 거죠. 맞죠? 여기 C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단축과 태양궤도가 만나는 한 지점을 한 지점 여기다 맞죠? 여기서 태양까지 거리가 A 복잡하네요. 여기서 태양까지 거리가 A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가 C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장축이 A라는 말이죠, 그쵸? 이게 이렇게 좌우 대칭이니까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렇게 했죠. 이게 단축 좌표 겁니다, 그렇죠? B. 지금 B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때 봅시다. A이고 장축과 만날 때 두 지점의 속도비가 5대 3이랍니다. 5대 3.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거리가 이쪽이 크기 때문에 V1에서의 속도가 더 빠르고 V2에서의 속도가 더 느릴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V1 대 V2가 5대 3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V1은 그 상수를 도용하면 K는 상수, 0이 아닌 상수라고 한다면 V2는 3K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잘 보시면 자, 이 A라는 놈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점까지 거리기 때문에 장축이 2A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2A.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A. 여기는 C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R1은 A 빼기 C가 되고 R2는 A 플러스 C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식의 모든 걸 대입하면 됩니다. 이 식의 모든 걸 대입하면 이게 성립하니까 R1 V1 A-C
5K 곱하기 5K는 A 플러스 C 곱하기 3K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상수는 결론적으로 양변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소거가 되고요. 5A-5C는 3A 플러스 3C가 돼서 계산해주면 2A는 8C, 즉 A가 4C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 대 C는 어떻게 되겠다? 이게 그 내항 외항 곱하고 똑같잖아요. 맞죠? 4대 1 이렇게 하면 4C는 A씩 나오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어우, 지구과학 융합 문제였습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13번. 쌍곡선 문제고요. 자, 마찬가지로 계속 문제를 이렇게 이상하게 줍니다.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요 놈은 63이다. 그죠? 63이다.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63을 나눠줍니다. 63을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7분의 y제곱은 현재 1입니다. 1.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려진 것처럼 좌우로 그려지는 쌍곡선이 될 거다. 자, 그림을 한번 옮겨 볼게요. 일단은 그려놓고 시작을 하죠. 자, 요렇게 있고요. 양쪽으로 쌍곡선이 있는데 그냥 뭐 대뜸 A라는 좌표가 4,0이고 그죠? B라는 좌표가 6,4래요. B라는 좌표가 6,4래요. 그죠? 그런데 일단 또 쌍곡선은 있대요. 맞습니까? 쌍곡선은 있답니다. 쌍곡선이 있다. 보자. 3이 되겠네요. 그죠? 3 지나고. 정확하게 그리려면 정근선까지 해야 되는데 3분의 루트 7, 3분의 루트 7, 루트 7이 2점 몇. 거의 y는 x보다 조금 더 길게 놨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조금 더 곡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은 뭐 사실은 필요는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될 겁니다. 그러면 책에서처럼 A, B 위치가 이렇게 잡히고 어떤 점 P가 있을 때 여기 P가 있을 건데 구하고자 하는 것은 PA 플러스 PB의 최소값을 구해줘라 이 말이죠. 그쵸? 최소값을 그려줘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쌍곡선을 분석을 먼저 합시다. 쌍곡선 분석.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A제곱이 9구나. 그쵸? 그 다음에 B제곱은 7이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축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 값을 구해보면 요 위치가 3,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C제곱은 두 개 더 안 됐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래서 16이 돼서 아하 4구나. 아하 이 A라는 점 자체가 초점이다. 하나의 초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4,0에 또 다른 초점이 있겠죠. 그쵸? 또 다른 초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정의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정의. 굳이 여기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려야 되는 선. 요렇게 선을 그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요 점에서 P까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A 플러스 PB인데요. PF-가 항상 기니까 PF- 빼기 PA가 항상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P점 중에서 이 PA 더하기 PB가 최소값이 되려고 하면 그죠? 최소값이 되려고 하면 이 B와 F-가 일직선이 될 때 만나는 P점이 있을 겁니다. P점. 그럼 일직선이 될 때 이 P점에서 B까지 거리가 가장 짧고 이 정의에 의해서 PA 더하기 PB의 값이 아마 최소값이 될 거거든요. 최소값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의 답을 구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봅시다. 잠깐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게 pf 다시 빼기 p, 여기서는 a라고 적죠. 다른 초점이니까. 요게 항상 주축의 길이 2a로 고정이 돼 있죠. 그럼 요 놈은 6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PA는 이라고 바꾸면 이 넘겨지고요. PF 다시 빼기 6 이렇게 되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정리하면 PA 더하기 PB의 값은 PF 다시 빼기 6 더하기 PB가 되는데, 그죠? 이걸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PF 다시 플러스 PB 빼기 6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빼기 6은, 잠시만요. 위치를 옮겨줄게요. 예. 빼기 6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빼기 6은 고정된 상수값입니다. 항상 6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의 최소값이 된다는 말은 이 값이 가장 작아질 때입니다. 가장 작아질 때. 그럼 이 값이 언제 가장 작아질까? 라는 거죠. 맞죠? 자, F로부터 P까지 거리에다가 P에서 B까지 거리를 합했을 때 이 값이 가장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쵸. 일직선이 되면 됩니다. 일직선. F'에서 B까지 일직선을 끊게 되면 그때 이 포물선에 만나는 점이 P가 된다고 했을 때 이 P가 F' 더하기 PB, 그죠?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일직선이니까 가장 짧은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P 지점들을 우리가 찍어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 더하기 요거, 요거 더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일직선보다 더 길죠. 삼각형 모양이 되니까. 그죠? 보세요. 이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있는데, 여기 무수한 많은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가는 게 짧아요. 어느 게 제일 짧아요? 요렇게 가는 게 가장 짧다라는 거죠. 즉, 요렇게 점을 찍으면 안 되는데, 이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고 했을 때, 요 점들을 이렇게 다 연결해 보세요. 전부 다 삼각형이 되잖아요. 이 선이 가장 짧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F'로부터 B까지 일직선 길이를 구했을 때가 이 PF' 더하기 PB의 가장 짧은 값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쓰자면 최소값이니까요. 맞죠? 이 값은 항상 어떤 값보다 크게 돼 있는데 가장 작게 되려면 이 두 개의 합이 그냥 F'B가 되면 됩니다. 일직선이 되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좌표가 둘 다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F'B를 구해보면 어떻게? 루트에 x 좌표끼리 빼면 6 빼기 4, 10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제곱. 그죠? 그러면 루트 답이 왜 이렇게 더럽지? 더럽네요. 좀 더럽네요. 그죠? 6 빼기 4 더하기 4 빼기 0 맞는데? 그래서 루트 116이 되고요. 이만은 4가 곱해져 있으니까 4 나눠주면 2루트 428 49 36.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런 약간 더러운 답이 됩니다. 잠깐만요. 풀이는 확실한데 숫자가 너무 더러워서 답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네요. 더러운 답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번까지 다 풀이를 했고요. 좀 문제가 좀 지저분하죠. 최단거리를 이용한다. 어쨌든 정의를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다음 시간까지 과제를 안 내려 했는데 이 수행 과제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해 줄 건데요.
줄 건데요. 예, 종이 접기를 이용해서 타원과 쌍곡선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포물선까지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알겠죠? 순서대로 해보는 게 직접 이거 만든 것도 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과제물. 마지막 과제물이 좀 빡시죠, 그죠? 예. 어쨌든 제가 손수 여러분 등교 계약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